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올해 100% 급등 금보다 고공행진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서 고공행진하는 은값이라는 이 부분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은값이 온수당 6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뭐냐면 금보다 반짝거리는 원 60달러 첫 돌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값 상승률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죠?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쪽에 뭐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이런 쪽에 투자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죠. 자, 은은 산업 수요 부분에서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난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원활하게 빨리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은값은 결국은 금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느 시장 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적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 움직임에 되게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앞서 말한 그 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그죠? 그렇지만 안전 투자 자들에게는 당연히 적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을 찾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차기 연준 의장은 이렇게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진 헬시시라는 분이 지금 낙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이라는 게 우리 앞서 말한 산업 관련해서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류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신환경 산업 시장에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뭐 널리 이용되는지는 몰랐는데, 자,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니까 금도 중요하고 은도 중요하고 뭐 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용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은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 이 수요 공급 면에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면 당연히 공급을 빨리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70 내지 80%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은이라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부산물이라고 표현해놨죠, 그죠? 그래서 은은 이런 납, 아연, 구리, 금을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빠르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그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가치가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핵심 광물로 이 은을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하게 되니까 이 재고를 당연히 쌓아두겠죠, 그죠?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이 관세 쪽에 또 움직임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은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 기대감, 연준이, 그리고 이
의장이 연준의 의장이 비둘기 파이라는 거, 이 부분에도 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핵심 강물로 이 은을 지정한 거.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등 이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요 대비 아까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생산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그죠 말할 때는 이미 투자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늦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미리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 투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코덱스언 선물이 있더라고요. 코덱스언 선물. 자, 이 H는 그죠? 환해지라고 하죠. 그죠? 환율 변동 시세에 따라서 좀 이게 위험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어디에서 운용하는지 이제 삼성에서 운용을 하죠. 그죠? 거래량도 한번 보고 거래량이 많은 곳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총 보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년 수익률을 보니까 78.43%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가, 내가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뭐 단기를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타이거 그죠? 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죠. 그죠? 타이거 금은 선물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은을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는 이것도 역시 환해지입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50.72%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코덱스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은에만 투자를 한다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은은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은은 이럴 때 금보다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투자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투자 방향을 또 다르게 하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하나에 올인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투자를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은에 관련된 또 ETF 주식을 또 하나는 또 한 주라도 사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한 주를 사놓게 되면 그 흐름을 또 제가 또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뭐 대단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굉장히 또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성장하는 것도 느끼고 그런 또 좋은 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문에서 본 이렇게 은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